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국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어떻게 대응 잘 하셨습니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가 아주 좋게 또 종가까지 SK 하이닉스가 15가를 마감하면서 굉장히 좋은 분위기에서 또 우리나라 시장이 마감을 했었는데, 또 간밤 미 증시에서 또 대중 AI 반도체 수출 규제가 시행이 되면서 또 아침에 약간의 찬물을 끼얹으며 시장이 좀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뭐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가 강한 거를 봤을 때는 여전히 이 수출 데이터 기반의 시장이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반도체 회복에 대한 모멘텀이 시장에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의 주도 섹터가 반도체임은 변함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참, 최근 시장에서 보면은 제약바이오 섹터가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흐름, 또 투심이 안 좋아졌다라는 부분을 몇 번 언급을 들었었는데, 엊그저께는 GI 이노베이션에서 굉장히 또 큰 하락이 좀 발생을 하고, 오늘은 정말로 저도 굉장히 좀 잘 되길 바랐고 또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던 유한양행에서 대참사가 좀 발생을 하면서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였었는데요. 이로 인한 제약바이오의 투심이 굉장히 흔들리면서 오늘 시장 전체가 좀 무거워졌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 그리고 내일, 오늘 넘어서 내일 새벽이죠. 테슬라의 실적 발표, 그 다음에 포스코 그룹주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에코프로 그룹주의 실적에서 보다시피 포스코 퓨처엠도 실적이 잘 나오지는 않겠죠. 그러한 부담감 등이 전반적인 이 양극재 기업들에게는 좀 악재로 작용을 해주면서 전체적인 시장이 좀 무거웠던 그런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도 사실은 해지 종목이 안 올라갈지 알았는데, 저는 이제 휴니드라든지 뭐 이 정도까지는 뭐 생각은 했었는데요. 휴니드 정도 그나마 전쟁이 좀 확전 혹은 장기화가 될 경우에 방산 쪽은 그나마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뭐 휴니드가 갈 줄 알았는데 뭐 나머지 중앙에너비스가 상한가에 들어가고 뭐 여타 종목군들,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오늘도 엄청난 거래를 터트리면서 시장 해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구간에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며 매매를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건들지는 않고 휴니드 한 종목만 좀 매매를 좀 하고 말았었는데요. 좌우지간 이러한 해치 종목군들이 좀 내려오면서 시장이 단기 바닥을 좀 잡아주며 좀 추세적인 상승이 나와줘야 매매하기는 조금 수월하지 않겠느냐 정도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수는 제가 볼때 전쟁으로 인한 이 변동성이 점점 축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되면은 전쟁으로 인한 시장의 반응이 거의 없어질 단계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 생각하시면서 뭐 시장 어렵지만은 템포 좀 조절해 가면서 매매를 하시면은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그런 게 있었죠. 한올바이오, 그 다음에 알테오젠 등등 선도주자들이 이번 추석 전후로 해서 급격한 조정을 보였다라는 것 자체가 시장의 색깔이 변했다라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제약바이오가 아니라 다른 쪽에서 우리가 관점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계속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한동안 또 이번 하락에 따른 이런 매물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하고 그 이후에 다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참 그랬던 것 같아요. 이 학회 일정을 앞두고 결과 발표를 하기 전에 뭐 잘해야 본전인 경우가 참 많았는데, 이번에도 좀 약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참 안타까운 생각도 많이 드네요. 참 좋게 생각을 했던 종목군들인데 또 불구하고. 그래서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급락에도 버티는 반도체 섹터, 테슬라 실적 발표를 앞둔 2차 전지, 유한양행 쇼크로 보는 제약바이오, 투심 등등 시장 난이도가 아주 극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와 실적주는 아마 최선의 선택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보다시피 뭐 양시장 다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많으니 있었던 날이고요. 코스피는 사실 플러스 마감이지만 장중한 때도 뭐 하락 종목 수 계속 많았었는데요. 다름 아니라 삼성전자가 지수를 올려놓은 시장이다 보니까 뭐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았고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악재가 좀 많았죠. 장전에 뭐 GM,
이 전기차 픽업 생산 공장을 원래는 2024년도에 이렇게 하는 게 2025년도로 1년 연기했다라는 부분은 2차 전지 배터리 관련 종목군들에게는 투심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2차 전지 종목에는 좀 작용을 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장 시작 전부터 유한양행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투심을 다 갉아먹어 버려서 시장이 굉장히 좀 어려웠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코스피는 뭐 수급이 외국인 중심에서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선물도 매수가 좀 들어왔었는데, 코스닥 경우에서는 뭐 기관 외인 할 거 없이 양매도로 일관하다 보니까 코스닥과 코스피가 다른 양상으로 좀 흘러갔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시장이 아직 바닥을 잡아주지는 않은 가운데 하루하루 위아래 변동성이 지속되는 시장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전일 SK 하이닉스의 신고가, 그리고 간밤 미 증시, 미국의 대중국 AI 반도체 칩 규제로 인한 엔비디아의 하락 마감으로 이내 전일 좋았던 IT 섹터 전체, 뭐 반도체에도 금일 약간의 하락이 좀 발생하긴 했는데요. 사실 저는 IT 반도체를 오늘도 기회가 되면 좀 잡고 싶었는데 원하는 종목분들이 잘 내려오지가 않아서 좀 아쉬운 부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이쪽에 매수세가 강하다라는 걸 저는 증명하고 있다라고 계속 생각을 듭니다. 뭐 나중엔 또 어떻게 또 바뀔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진행되는 상황들을 추적하면서 뭐 우리가 주식을 할 때 확률과 통계와 뭐 데이터에 기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깨지지 않은 이상 이쪽이 지금 당분간은 계속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간밤 미 증시의 경우 소비자 지출의 증가에 국채금리가 상당히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연준 위원들의 긍정적 발언 등에 버티는 모습과 엔비디아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타 반도체 종목들이 떨어지지 않고 반등 내지는 버티는 모습은 미 증시의 체력이 참 대단하구나 싶더군요. 아무튼 미 증시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인데, 애플, 테슬라 쪽은 아이폰의 판매 둔화, 전기차 판매 둔화 따른 실적 하락 리스크가 있다 보니 오늘 밤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내일 2차 전지에 영향을 저는 일단은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뭐 2차 전지를 뭐 따로 뭐 예전에 가지고 있는 종목 하나만 그냥 보유할 뿐이지 따로 매매는 뭐 고려하지 않고 내일 뭐 테슬라 실적 발표,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의 실적 발표 보면서 시장을 좀 대응하는 전략을 짜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슈 자체로만 본다면 시장 변동성은 마이너스 4%, 그리고 엊그저께 마이너스 2.5%, 이번엔 마이너스 1.5%이기 때문에 이슈에 반응하는 강도는 다소 약해졌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날아가는 것을 보고 참 기가 차긴 하더군요. 뭐 주식이라는 것이 시세는 시세에게 물어보라는 격언이 있는 것처럼 지난 초전도체가 저리 날아갔던 것처럼 주식의 상승의 끝은 누구도 알 수 없으니까. 그러나 이러한 미친 파동은 대량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됩니다. 신성 델타테크를 제외한 현재의 초전도체 관련주의 지금의 모습이 앞으로 아주 빠른 시일에 미래의 에너지 관련주의 모습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조심하세요. 아무튼 금일 코스피의 경우 삼성전자의 반등과 SK 하이닉스의 강보합권에 마감이 되며 그나마 버티며 상승 마감이 되었는데, 코스닥의 경우는 조금 아쉬움이 많은 장 같고, 특히 최근 제약바이오 섹터 투심이 깨졌다는 말을 들었는데 유한양행에서 이 정도로 제가 볼 때는 박살을 내버릴지 개인적으로 조금 상상 그 이상의 시장이구나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투심이 매우 불안하구나 생각이 들고요. 지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수적으로 21선이 내려오며 자리를 잡아주는 것이고, 그쯤 되면 지금 강했던 섹터들은 얼추 다 신고가를 치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 반도체 D램 가격 상승과 수출 증가, 낸드 회복 등 복합적으로 볼 때 금일 HBM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버티는 것은 합리적이다 할 수 있어 D램 섹터 종목들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3분기 그나마 실적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많이 밀려 내려와 있는 구간이라면 실적 모멘텀으로 반등은 잘 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주고요. 적어도 시장 회복에 소외는 절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서 대응 전략 짜 보시고, 단타는 뭐니뭐니 해도 시장에서 거래대금 크게 터지는 종목에 당일 매매 혹은 하루 이틀 조정시 들어가는 전략으로 보는 것이 아주 현실적입니다. 어렵습니다, 단타. 근데 뭐 기준점 가지고 보면 되겠죠. 뭐 일봉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봉에서 단타를 볼 때도 첫 강한 상승 파동이 나왔을 때 조정시 매수한다,
뭐 이런 거 기본적인 방법이고, 분봉의 수는 마찬가지예요. 3분봉이든 5분봉이든 15분봉이든 상관없이 강한 파동이 나오고 조정시 들어간다. 강한 파동이 돌파 파동이면 돌파에 들어간다. 근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어려운 게, 이 돌파가 진짜 돌파인지 아닌지는 경험이 좀 있어야 되고 호가창을 어느 정도 봐야 되겠죠. 내가 그 돌파에 자신이 없으면 돌파를 보는 게 아니라, 강력한 거래 대금이 나왔을 때 이 이슈가 뭔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추격 매수가 아니라 눌림 매수로 들어가는 습관을 길러도 하나의 방법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하나의 방법론이죠. 뭐 여러 가지 매매에 의한 방법론이기 때문에 그런 점 참고하시면서 좀 보면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뭐 라이브 방송 가입 계속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달 말까지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보시고요. 시장은 어느 정도 되면 바닥을 다질 거다 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오늘 다시 뭐 시장 한번 좀 보면요, 제가 좀 차트를 확대해 놨죠. 일단 여기 있는 이 21평선 결국은 내려올 거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이격이 줄어들고 이후에 정배열화 돼서 다시 올라갈 겁니다. 뭐 이런 식이죠. 이런 구간들이 사실은 짧아 보이지만은 이때도 거의 2주 3주 거의 2주 정도 이렇게 있다가 올라온 거고요. 이런 자리에서도 거의 보면은 2주 가까이에요. 거의 뭐 9월 말에, 예를 들면 9월 말에 이렇게 박살나고 나서 올라왔다가 저점을 10월 중순 정도 치고 돌릴 때 보면 10월 말이죠. 그럼 대략 한 20일 정도? 그러면은 이번에도 거의 비슷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빠졌을 때 10월 초죠? 그러면 한 20일 정도? 뭐 대충 계산을 해보면 한 15일 정도 대충 계산을 해보면 뭐 10월 말 정도나 돼야 시장이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돌아설 기미를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는 계속 오르락 내리락 좀 반등하는, 그 왔다 갔다 하는 구간 속에서 뭐 개인들은 뭐 버티기는 힘들겠죠. 단타를 뭐 위아래 손절 쳐버리고 그런 매매를 하면 안 되고, 이 구간에서는 웬만해서는 손절을 지금 치는 게 아니라 들어가면은 좀 분할로 샀다가 올라올 때 판다, 뭐 그런 전략으로 가야 되고, 지금 주의해야 될 게 지금 해지 종목군들 있죠. 이게 결국은 이런 자리에서 수렴하고 지수가 올라갈 건데, 해지 종목군들이나 이런 거 단타 잘못 쳐서 손실 많이 내면은 그것도 굉장히 나중되면 억울할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약간 드네요. 자, 종목들 볼게요. 자, 삼성전자. 오늘 좀 강하게 삼성전자가 좀 시장을 좀 리드해주는 역할을 좀 해줬는데요. 뭐 삼성전자가 좀 HBM 쪽으로는 올라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올라와도 삼성전자는 한계가 있을 거고, 일단은 SK하이닉스가 매우 강한 부분에서 삼성전자도 동반해서 좀 올라온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D램의 업황의 개선세가 종목군들을 지금 강하게 끄집어 올려주는 효과를 톡톡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 이 구간이 저항인데 이 자리를 어떻게 뚫고 올라갈지 좀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SK하이닉스가 살아있다면 나머지 뭐 소부장 종목군들 계속 좋은 모습 저는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강한 상태에서 DIT 정도만 지금 신고가에서 가장 세게 버티고 있고, DIT는 완전 선두주니까 나머지 반도체는 뭐 시가 대비해서는 뭐 웬만해서는 다 회복하는 모습에서 좀 빨간불에서 반도체들은 대부분 좀 마감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한 반도체들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월덱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계속 관심을 갖고 있고, 뭐 심텍도 오늘 기간 외인에서 100억 정도 수급이 좀 들어왔는데요. 내일장 같은 경우는 좀 눌렸을 때 혹은 추세로 접근해도 될 만한 종목인 것 같아서 추세 매매로 대응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밀린 상태에서 이제 흔히 말하는 깨진 넥라인을 돌파하고 이런 구간에 수렴을 하고 있어서 밀렸다가 다시 한 번 정도는 강하게 뽑아줄 개연성이 좀 있어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부분에서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든다 싶고, 오늘은 이 유한양행이나 이 종목군들은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번에 저도 아침에 이제 이 유한양행의 뭐 이 결과를 보면서, 유한양행의 결과를 보면서 뭐 어떻게 보면 성공적이지 않나, 이렇게 저는 좀 생각도 한편으로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타그리소스 플러스 독성약물이죠. 1세대
1세대 약물과 병영 투여한 거가 29개월인가 긴데 이 생존 기간이. 근데 이제 이번에 나온 게 23점 몇 개월이죠? 23.7개월 나오다 보니까 뭐 기존에 이제 그 단독 타고리쏘와 그냥 비교했을 때는 훨씬 좋은 모습인데, 타고리쏘와 기존에 실패한 임상하고 비교했을 때는 이거를 넘지 못하니까 시장에서는 30개월을 봤는데 23개월 나오니까 첫 번째로 여기서 실망을 해버리고, 이 비교를 얘네도 병용 임상하고 비교했을 때는 떨어지는데 이거 1차 치료제 안 되는 거 아니야? 이 우려감이 시장에서 엄청나게 세게 오늘 작용을 해 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렉나자 본연의 또 데이터는 공개가 안 됐죠. 단독은 23일날 공개되는 거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려감이 좀 있었는데요. 뭐 급락하고 나서 장중에 회사 측 뭐 입장이 좀 나오고 막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떨어졌을 때 거래대금이 워낙 좀 세게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에 대한 충격을 좀 어느 정도 흡수할 시간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는 한 번씩 이런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옛날에도 한 번씩 이런 거 발생하는 게 참 돌이켜보면 참 어려운 부분도 있었던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도 그렇고 뭐 지금도 그렇고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피해를 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쳐야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주식 선물 매도를 좀 진행을 좀 하면서 좀 봤었는데요. 어렵습니다. 네,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이거 어떻게 피할 거예요? 시가부터 뭐 던지는 방법뿐이 없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어렵게 좀 했던 종목이지 않았을까. 이러다 보니까 뭐 얘뿐만 아니라 오스코텍은 장중한 때 하한가 들어왔죠. 예, 한가 들어가고 순간 이제 뭐 9%까지 막 올라가는 모습도 좀 보였는데, 최근에 이런 제약바이오들의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지아이노베이션도 이 하루만 고점 대비해서 하한가죠. 17%에서 종가 마이너스 14%니까 하한가, 그 다음에 또 오늘 14%면 이틀 동안 마이너스 45%를 뭐 기술 수출 한번 했다라는 재료 소멸 하나로 인해서 이 정도 뺐다라는 거는 굉장히 이쪽의 투심이 상당히 안 좋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지난번에 단기적으로 이쪽이 뭔가 좀 수급에 변화가 있었다라는 점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너무 심각하게 좀 요즘 시장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생각도 좀 많이 드네요. 자, 2차전지 좀 볼게요. 2차전지 일단 포스코홀딩스, 그다음 포스코 퓨처엠 내일 실적 발표가 있죠. 아무래도 에코프로의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도 실적이 좀 잘 안 나올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실적으로 인해서 좀 빠질 텐데, 에코프로의 이 반면교사가 있다 보니까 에코프로 BM도 실적 박살났는데 또 끄집어 오르는 거 있다 보니까 뭐 급락 나와도 좀 올리지 않을까 정도로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2차전지는 반등의 부분이고 신고가를 친다라는 건 불가능이죠. 지수 대비해서 강하게 올라갈 섹터는 반도체 섹터고, 이런 쪽은 그냥 반등의 폭을 먹기 위한 매매 정도의 흐름에서 계속 저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내일 뭐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그거를 좀 참고하면서, 테슬라의 실적도 안 좋고 뷰도 안 좋아서 그렇게 된다면은 포스코 퓨처엠의 실적이 전반적인 종목에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해줄 거고요. 테슬라가 좋은데 뭐 포스코 퓨처엠의 실적 깨지더라도 아래에서 반등을 시켜준다면 전체적인 2차전지 분위기를 좀 양호하게 만들어 줄 수도 있겠죠. 네, 그런 점을 참고해서 좀 봐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최근에 2차전지 좀 힘들다. 자, 최근에 이 전액 관련된 종목군들의 수출 데이터가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뭐 솔브레인 홀딩스 20 몇 프로 급등해버리고 한 20%대 급등해버리고, 엔캠도 참 좋았다가 좀 말았던 것 같아요. 엔캠도 뭐 한 13% 올랐다가 뭐 60일선 일단은 저항 맞고 좀 빠져버리는데요. 이때 구간은
정배열 상태에서 올라가는 구간이고, 지금의 상태는 이런 장기 이평선들이 역배열 상태에서 올라가다 보니까 전부 다 매물대를 좀 두드러 맞는 모습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배열 구간이 될 때까지는 일단은 뭐 힘들지만 이렇게 가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상대적으로 정배열에 있는 종목군들이 어찌됐든 더 잘 갈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매물이 일정 부분 소화가 되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쪽 전액 쪽은 뭐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게 없고, 그 다음에 뭐 증설이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 시장이 열리면 2024년도부터는 전액부터 100% 되기 때문에 전액 쪽은 계속 관심을 갖고 봐도 무난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제약바이오가 빠지다 보니까 뭐 이런 전체적인 의료 AI 섹터까지 전부 다 무너지는 모습을 좀 보이는데요. 이쪽에 최근에 이제 뷰노라든지 실적을 확인하고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놨었는데요. 그때까지는 매수세가 없어요. 진짜로 저는 이거 보고 와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수세가 없습니다. 이쪽이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요새 시장이 매수세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이쪽은 그냥 피해서, 지금 뭐 물려 있더라도 물 타지도 말고 그냥 계속 지켜봐야죠. 뭐 하락이 멈출 때까지 그런 흐름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아침부터 뭐 피델렉스라든지 이런 분쟁 관련된 종목군들의 수급이 세게 들어왔는데 결국 거의 대부분 윗골이 달고 뭐 피델릭스 하나만 상한가에 좀 마감이 된 모습입니다. 또한 오늘도 뭐 해지 관련된 종목군들 막 급등락을 했는데요. 뭐 휴니드 어제도 사상 최대 거래 대금이 터지고 올라왔었는데 오늘은 이거를 더 능가하는 거래 대금 좀 터지면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장 막판에 잠깐 매매를 해볼까 하다가 아침에 잠깐 매매한 게 전부였고요. 생각보다 좀 너무 빨리 팔아버려 가지고 저도 조금 아쉬웠던 게 휴니드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볼까요? 그래서 돌파로 들어갔는데 좀 너무 빨리 팔아서 한 2% 정도 그냥 돌파 매매 짧게 좀 들어가서 분할로 좀 매도를 했으면 좀 괜찮았을 텐데 한 번에 다 팔아버려 가지고 여기서 돌파로 들어가서 조금 아쉬웠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윗봉이네요. 여기서 들어왔으니까 좀 아쉬웠다 생각이 들고, 생각보다 엄청 세게 좀 올라가서 이런 종목군들, 그 다음에 케이지 스틸이 어제 700억 상당의 배터리 팩을 양산하는데 투자를 한다 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 전에 비아디와 이 LFP 배터리 관련된 뭐 합작 공장 뭐 설립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국내에 비아디와 함께 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조금 생기면서 좀 강세를 좀 보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거래대금 좀 많이 터트려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 조정 시 뭐 이런 구간에서 눌림을 보일지 한번 체크를 하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종목도 5장 돌파 구간에서만 살짝, 이런 구간에서만 살짝 들어갔다가 그냥 나왔는데요. 뭐 명확한 호재라든지 그런 게 좀 약하다 보니까 매매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드로 리튬으로 어제 좀 상한가에 들어갔다가 오늘 시가 갭이 그렇게 높게 뜨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시가 갭이 높게 뜨지는 않아서 여기서 이제 분할 매도를 한 거긴 한데 시가에는 안 팔고요. 위쪽으로 좀 분할 매도를 해서 한 7, 8%대 좀 매도를 하고, 원래는 이런 종목은 약상 매매로 좀 들어가는 전략이 좋을 텐데, 왜냐면은 강하게 상한가를 오래 굳혔기 때문에 적어도 오전에는 올려준다라는 관점을 좀 매매를 해야 되는데, 이건 좀 매매를 좀 못한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상한가를 닫은 기간도 괜찮았고, 리튬의 가격이 10시에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밀려도 기대감으로 올라오는 그런 습성이 있겠죠. 자, 그렇다면 내일 중국의 리튬 가격도 10시 무렵에 공개가 됩니다. 원래 끼가 많은 종목이라 제가 볼 때는 바로 죽지는 않겠지라는 일단은 생각으로 좀 접근은 해 볼 거고요. 내일 오전에 좀 밀려서
오전에 밀려서 오전에 반등할 때만 아마 매매를 해보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플랜을 잡고 내일 대응을 한번 해볼 생각이고요. 지금 실적 관련 종목군들은 변압기죠. 재룡전기, 일진전기, 그 다음에 뭐 효성중공업, 현대일렉 등등 실적이 뒷받침되는 섹터다 보니까 시장이 어쨌든 저쨌든 굉장히 좀 세게 가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코스맥스도 최근에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기관에서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 들어가고 있고요. 글로벌 텍스프리도 이번 9월달 창사 이래 최대 매출 경신이라는 이슈가 좀 있는데요. 8월, 7월 전부 다 매출이 계속 경신되고 있어요. 7, 8, 9 전부 다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분기에 매출이 전분기 대비해서 많이 늘었겠죠. 내일 이제 한 20만 주 추가 상장되는 물량이 있다 보니까 오늘 좀 밀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량이 얼마 크지 않아서 그런 거는 이런 게 저가 매수 구간으로 삼고 봐도 저는 될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이런 자리가 깨지지는 않아야 되는데요. 실적 베이스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밀려도 다시 올라오지 않을까. 적어도 이 종목 하나만큼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종목을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내일장은 아마 일단은 바이든이 이스라엘 방문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뭔가 새로운 이슈가 발생하는지 1차적으로 체크를 하고 봐야 될 것 같고, 요새 시장의 관심 종목 자체가 워낙 해치 종목이잖아요. 해치 종목 위주의 종목의 움직임이 나오는 이 흐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해치 종목군들이 조금 하락이 저는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종목군들이 좀 밀려줘야 나머지 종목군들이 좀 건전하게 좀 올라올 텐데 그런 게 좀 없어가지고 저도 오늘 장중 매매는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하나 볼라다가 뭐 심택 이 초반에 이 타임 눌림목을 좀 놓쳐가지고 못 보다가 제가 걸어놓고 밥 먹으러 갔었는데 그 걸어놓은 게 이제 여기서 좀 잡혀가지고 그것만 팔아버리고 추가적으로 매매는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이때 들어왔으면 괜찮았는데 그런 것 같고, 나머지는 내일 시장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